이때까지 변했던 것보다 체감이 더 커요.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 전략이겠죠. 분석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. 예, 안녕하세요. 저번 영상에도 댓글에 보니까 종합난이 사라진 거 아닌가요?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. 이 전 컨텐츠에서도 미술활동 보고서가 이제 쭉 변화해온 흐름을 제가 브리핑해 드렸거든요. 근데 그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또 올해 또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특히나 이때까지 변화와 전혀 또 다른 양상으로 체감이 더 커요, 이번에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가, 원인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거고, 그 다음에 그 변화로 인한 영향은 무엇일까, 이제 이 부분이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제 대응 전략이겠죠.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, 이렇게 한번 나누어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. 그러면 이제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의 양식에서 이제 바뀐 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, 하나는 종합난이 없어졌다는 거. 이거 굉장히 크죠? 이 종합난이 없어졌고, 두 번째는 원래는 교과 5개, 비교과 5개 선정해서 총 10개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총 쓸 수 있는 게 종합난이 빠지면서 12개가 됐고, 교과는 최대 7개까지 쓸 수 있고 비교과는 최대 8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15개 중에 총 12개를 선정해 가지고 쓴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올해 이제 바뀐 부분이고, 이번 변화는 타당해 보여요. 그러면 이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원인 설명을 해보자면, 수시 전형 방법이 바뀌었잖아요, 그죠? 평가 과정을 간소화해야 되고 객관화해야 되고 정량화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. 1단계 때 6배수를 내신으로 잘라버렸는데 지금 그거 없앴잖아요. 그러면 6배수를 뽑았다고 하는 거는 1740명을 뽑은 거죠, 1단계 때.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경쟁률이 10대 1이야 그러면 2900개를 다 생으로 다 봐야 되는 거잖아. 평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을 거고, 이것은 시간 내에 정성평가까지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었고, 과연 홍대에서 서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,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었어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다,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, 정성평가라고 하기에는 수시가 좀 찜찜하다. 그러니까 원인은 대학 입장에서 보다 보면 이게 잘 보여요, 사실.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내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?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, 첫 번째 영향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중요해졌어요. 무슨 말이냐면, 예전에는 교과 5개, 비교과 5개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. 근데 올해부터는 상황에 따라 내가 지금 교과를 7개 채우는 게 좋을까? 혹은 내가 비교과를 8개를 다 담을까? 아니면 교과를 더 강조할까? 이 변수가 더 많아진 거고 다양해진 거죠.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 부분이 생긴 거죠. 두 번째는 선택의 문제는 까다로워졌지만 글쓰기의 난이도는 훨씬 쉬워졌습니다. 사실은 종합난이 중심축이란 말이에요. 이 중심축을 만들기까지가 오래 걸리고, 이 데이터를 분석 종합해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짜야 되니까 어려운 작업이었고, 교과는 뭐 정해진 거 쓰면 되고 비교과도 정해진 거 쓰면 되니까 글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종합이 빠져버렸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쓰기는 훨씬 쉬워진 것이 되겠죠. 세 번째는 여러분이 글쓰기가 쉬워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면접에서는 반드시 또 물어보죠. 학생 우리 학교 왜 지원했어요? 학생 왜 뽑아야 돼요? 지원 동기 한번 들어볼까요? 이거를 서류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에서도 안 보진 않잖아요.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내가 이 전공을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했던 활동들에서 더 깊게 음미해보고 성찰해보는 과정이 결국에는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서류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작성해 나가는 게 면접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빠졌잖아요. 결국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면접으로 가게 될 텐데 면접 준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쓰든 안 쓰든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면접을 잘 하게 될 거고, 그냥 막 서류만 대충 빨리 그냥 작성한 경우에는 서류에서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결국에는 서류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면접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. 저는 그래서 면접의 변별력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류 쓸 때
학생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서류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. 통상 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막 쓴 걸 가지고 어디를 고칠까요? 선생님도 일단 한번 써봐. 쓰고 나서 내가 좀 첨삭해 줄게. 이제 이런 것을 서류를 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왜냐면 서류를 쓸 때는 제 기준에서는 4가지 과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에 대한 분석의 과정이 필요해요. 학생부도 봐야 되고요. 학생의 생각도 봐야 되고요. 또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 여러 가지 학생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. 이 분석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. 비교과 뭐 써야 돼? 교과 뭐 써야 돼? 그리고 종합란은 무엇을 강조해야 돼? 지금 없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의 특장점을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게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거든요. 분석과 설계 과정이. 그리고 그 다음에 작성 과정이죠.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. 근데 분석과 설계가 잘못되면 작성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. 글쓰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한 과정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작성이 되고 나면 그것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.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계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이 4가지 과정으로 종합적으로 서류에 대한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설계 과정이 더 중요해졌잖아요. 지금 교과, 비교과를 총 12개까지 쓸 수 있고 그 중에 교과와 비교과의 비율을 황금 레시피를 또 찾아야 되니까 어떤 게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종합란이 빠지면 글쓰기는 너무 쉬워졌단 말이에요. 더 중요해진 거는 당연히 이 분석과 설계의 과정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연출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졌다고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지원 동기 쓰는 게 없어졌잖아요. 근데 평가자들이 정량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안 볼 수는 없죠.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활동 자체가 일관되게 지원 동기가 맥락화되어 있는가? 아니 어느 정도의 이제 통일감은 보여줘야 되잖아요. 내 지원 전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맥락화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콜라주 되어 가지고 이 학생의 특성이 드러나게 만드는가가 이번 올해부터 바뀐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. 자꾸 너무 성급하게 글을 쓰려 하기보다는 자기 것에 대한 강점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연출, 전략, 기획 이런 것들을 더 잘 하셔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많이들 그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. 어떻게 써야 합격하냐고, 어떻게 써야 좋냐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학부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합격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겠죠.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이 특정한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겠죠. 근데 디자인 학부는 교과 5개 쓰고 비교과 7개 쓰는 게 좋대 라고 결과를 원인으로 보면 또 사실상 다 똑같아지게 되는 거고 결국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 거랑 비슷하게 쓰는 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디자인 학부 혹은 무슨 과마다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. 분석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되는지 이제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까지 설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. 일단은 이제 변화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변화에 막 따라다니지만 말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꿨구나 계속 평가자의 의도를 고민해 보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결국 우리는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합격하려면 평가자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제대로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